제일 존경하는 이제 투자 대가입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분인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예전에 파운드와 공매도 때문에 이제 영국 중앙은행에 불려와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장면인데 이분의 투자법 중에 뭐 오류와 불확실성에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고 그다음 중간에 있으신 분이 제임스 사이먼스 이분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창립을 해서 펀드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특징적인 거는 뭐 물리학자, 과학자, 수학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내시는 분들, 석학들 막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굉장히 수익을 잘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왼쪽에 조지 소로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또 투자 스타일도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셔서 이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제 오류와 불확실성에 투자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그림이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1992년도에 파운드와의 대규모 공매도를 하면서 이제 영국 중앙은행의 파산 위기까지 이제 몰고 갔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펀드 이제 대장들이 여기에 불려와서 관련돼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 회색 음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중간 음영을 보시면 조지 소로스 파운드와 공격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때 위쪽에가 한 2달러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 1.4달러 구간에 이 중간에 회색 음영이 있어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떤 때였냐면 그 유로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유로화 하나로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때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그 화폐 가치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1년 동안 유지를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특별한 변동성이 없으면 이렇게 유로화를 고정하자 뭐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차트를 보시면 이제 파운드와 가치가 조금씩 그 전에 오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이게 조지 소로스나 제임스 사이먼이나 이런 대가들이 봤을 땐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다. 인위적인 거다. 원래 파운드화는 가치가 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국에서 자기의 가치를 유로화로 통일을 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서 이 가치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여러 이 대가들이 그래서 이거는 오류다. 이제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여기서 자기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수익이 나면 이 파운드와 가치가 정상화됐을 때 최소한 얼마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때 대규모로 다 통일해서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 저기 왼쪽에 보시면 2달러에서 16달러 밑으로 14달러 가까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을 통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냈어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던 스탠리 드렁큰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스탠리 드렁큰 밀러라고 나오는데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한 번씩 말씀드렸어요. 그 30년 동안 연평균 30% 수익을 내셨었고 손실을 냈던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이 언론에 나와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해상하니 그때 당시가 잃어도 50bp 따면 2000bp 위험을 고려해도 남는 장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50bp라는 거는 0.5%를 이야기하고 0.5%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2000bp는 20%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설을 해보면 아까 파운드화가 위쪽에 가치가 인위적으로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파운드화 가치가 정상적으로 정상화된다면 그러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20%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여기에서는 더 이상 파운드와 가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매매할 때 드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특별히 손실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하기 전에 뭔가 이 상황을 분석을 했을 때 투자를 해서 우리 계획대로 됐을 때는 20%의 손실이 날 수가 있고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한 0.5% 정도 손실을 보고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거는 위험을 고려해봤을 때도 남는 장사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완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위로 이 상황에서 투자를 했을 때 위쪽으로 이제 갈 룸은 작고 밑으로 하락할 룸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곳에서는 투자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지 소로스가 또 추가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위험 관리에 그 리스크 관리에 상당한 비중을 두지만 상승폭이 크고 하락폭에 제한이 있는 기회에는 매우 공격적이어야 된다. 한쪽으로는 변동성이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변동성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클 때는 매우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스탠리 드렁큰밀러가 이때 조지 소로스 밑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조지 소로스한테 중요하게 배운 거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내 선택이 틀렸다면 얼마나 작은 돈을 잃을 수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조지 소로스도 항상 투자가 성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지만 이제 투자 대가들을 보면 투자를 해서 포지션 그때마다 성공한 확률이 보통 다 50%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한 30%에서 5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이 상황이 내가 예상한 것과 잘 맞으면 그 상황을 오래 잘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내고 뭔가 가정이 바뀌거나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달라지면 이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면서 내 돈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돈을 지켜야 될 때는 잘 지키고 돈을 잘 벌어야 되는 장이 왔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식의 반복을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뭐 그런 교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책 뭐 조지 소로스 관련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평에 윤주호 이베스트먼트 리서치 센터장님이 또 이 이야기를 남겨놨는데 오류와 불확실성이 증폭될 때 이럴 때 투자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포지션이 반증되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지면 빠르게 청산을 해야 된다. 균형이 깨질 때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류와 불확실성 어떤 특정한 것이 증폭될 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잘 살펴보면 큰 돈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달라질 때는 내가 조금 손실이 났더라도 빨리 청산하고 내 돈을 지켜서 그 다음 또 좋은 투자에 활용하시면서 계속 돈을 잘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